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과학강사 조명희입니다. 예, 여러분과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 저랑 같이 이제 기낭인 항해를 한번 떠나보실 텐데, 예, 저랑 좀 과학에 대해서 좀 어려운 과학보다는 그렇구나라는 감탄하는 과학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첫 번째 장 챕터 이제 시작하시면은요, 물리 원의 시작은 이제 시 공간과 우주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시 공간이라는 단어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단어인데, 시 공간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랑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은요, 즉 물리에서는 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리에 대한 어떠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 1에 보아주시면 시공간과 운동의 표현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이건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즉 물리의 운동 표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리라든가 아니면 또는 시간이라는 그런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첫 번째 단원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과 시각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거기에서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시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학적으로는 저게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과학적인 용어로서는 시각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시점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10시 53분. 네, 딱 지금 그 시간이 시각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아침에 9시에 일어났어. 자, 그런데 내가 밤늦게까지 해서, 저녁, 조금 피곤하다라고 싶어서, 21시에 잠이 들었어. 이런 거죠. 그럼 내가 눈 뜨는 총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즉, 내가 일어난 시각과 잠자러 가는 시각의 그 차이의 시각의 간격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단어는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만 조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의 기구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시계라든가 물시계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책에 봐주시면 자경루라든가 혼천시계 이런 것들 다 써놨는데요. 그다지 이렇게 여러 개 중요하게 봐주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좀 이렇게 앙부일구에 대한 것만 조금 본격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앙부일구라는 것은요, 앙은 앙망하다. 자, 부는 가마솥 부자거든요. 즉, 무엇을 앙망하는 가마솥일까요? 자, 해의 그림자를 앙망하는 가마솥이라는 뜻입니다. 즉, 태양을 바라보고 시각과, 즉, 절기 계절을 판단했던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하나의 기구인데요. 즉, 이 앙부일구의 자세히 그림을 좀 봐주시면은요, 가로선과 세로선이 나와 있거든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건 가로선이 뭘 의미하는지, 세로선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가로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기를 뜻합니다. 즉, 앙부일구 상태에 있어서 가로선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로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늘이 어디를 가르치냐에 대해서, 즉, 절기와 시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가로선이라는 것은 절기를 뜻합니다. 즉,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동지, 춘분, 추분처럼요. 즉, 태양의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하지 때는요, 태양이 높이 뜨죠.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자, 그러면 겨울이 되면은요, 태양은 낮게 떠요. 그래서 낮의 길이가 짧은 거고요. 그럼 태양이 낮게 뜬다라는 건 그림자의 길이는 더 길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과 겨울, 봄과 가을에, 즉, 그림자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응용해서, 즉, 가로선의 절기를 뜻하고요. 세로선은 시각을 뜻한다라는, 즉, 앙부일구에 대한 원리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즉,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할지 모르겠지만, 즉,
경제적으로 발달하면서 즉 세계마다 즉 무역이 활성화되면서요. 즉 약속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즉 전 세계적으로 표준 시간을 설정하자 이런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는 뭐 이러한 뭐 앙부일구라든가 혼천이, 자경루 이러한 것들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태양시입니다. 즉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이제 뒤에 가면 배우실 거겠지만 자전하는 속도와 공전하는 속도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지구가 태양의 어느 위치를 돌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전과 공전 속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차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표준시는 원자시라는 것을 응용합니다. 즉 원자라는 것은요, 이제 뭐 배울 텐데, 즉 가장 작은 입자, 요게 원자가 되겠죠. 즉 세슘이라는 원자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표준 시간을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세슘이요, 원자가 즉 진동하는 시간, 뭐 9 곱하기 10의 9승, 뭐 이런 거 안 외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즉 세슘이라는 원자가 진동하는 시간을 설정해서 첫 번째적으로 대표 표준시 원자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즉 길이, 공간, 위치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요. 즉 거리와 또는 위치에 대한 개념을 조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3차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4차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즉 모 연예인이 뭐 되게 4차원적이야 이러한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즉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즉 점과 선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점은요 0차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선분이 나옵니다. 하나의 직선, 요게 1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선분이 뭐죠? 두 개다. 그러면 얘는 2차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원은 자세히 봐주시면 이렇게 평면을 뜻하는 게 2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3차원은 어떻게 되냐면요. 즉, 선이 두 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X축, Y축, Z축. 요게 3차원이죠. 즉 3차원이라는 것은 즉 평면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공간을 표현하는 게 3차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뉴턴 뭐 이러한 사람들은요 3차원까지 설명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아인슈타인은 이제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을 뜻해서 4차원이라는 하나의 시공간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위치 표현에서요, 이러한 3차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차원이라는 그 공간 안에, 자, 내가 어디 서 있느냐? 하나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지점, 얘가 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하나 존재하고 있는 이 지점, 얘가 위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물체, 즉 각각의 A라는 물체의 위치와 B라는 물체의 위치, A와 B 두 물체 사이의 간격, 요게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와 거리의 단어의 요 차이점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는 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조금 이렇게 고민하시겠지만, 뭐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은요. 뭐 두 A와 B라고 했을 때, 자, 두 나무라고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B의 나무에 요 한 물체 사이에 요 사이의 거리라고 할까요? 얘가 길이입니다. 자, 한 물체 처음과 끝에 요것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즉 A라는 나무, B라는 나무 사이에 요 사이의 간격, 요것을 거리라고 한다라는 거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더 좀 쉬우실까요? 자, 그래서 거리와 길이 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체크 단어 설명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표준시처럼요. 거리도 똑같은 뭐 일정한 표준의 거리를 약속을 했는데요. 1m라는 그러한 미터라는 간격이 즉 빛이요, 진공 상태에서 얼마만큼 가느냐, 요 거리로 1m의 간격을 뭐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도와 경도라는 게 나오는데, 위도와 경도, 즉, 사회에서도 지도에서 살펴보셨을 테지만은요, 제가 과학적으로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즉, 지구는 이렇게 하나의
솔직하게 말하면 옆으로 퍼진 타원체지만 즉 이렇게 구의 모양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즉 가운데 점을 적도라고 하죠. 적도. 자,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 즉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는 게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0도 간격. 자, 그래서 60도 간격. 자, 그 다음에 90도 간격, 요것이 즉 북과 적도를 기준으로 북과 남을 나누는 게 위도라고 하죠. 위도. 자, 그래서 북과 남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도라는 건 뭐냐면 지구 상태에 있어서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주는 세로선입니다. 즉, 표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혹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들어보셨나요? 즉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해서요. 이렇게 선을 나눠요. 이게 하나의 시간 기준선입니다. 자, 기준선을 중심으로 얘는 동과 서로 나뉩니다. 그래서 즉 동과 서 근데 어떻게 나눌까요? 혹시 이 원이 360도인 거 아시죠? 360도를 하루에 24시간씩 나눈다. 자, 그러면 선 하나당, 자, 이게 비례식입니다. 24시간 360도입니다. 자, 그러면 1시간당 빨리 나누시면 15도 차이가 나오죠. 즉, 기준선을 여기 그린치 천문대의 기준선으로 즉 동쪽에서 15도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15도 간격으로 그려주시면 여기가 1시간씩 차이의 간격이 나타난다. 얘가 세로선이 경도입니다. 경도. 즉 각도를 나타내면은 위도, 경도가 되는 거고요. 즉 하나의 선을 표현하는 것은 위선, 경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당 이렇게 같은 시간의 줄, 요게 경도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뭐 울릉도 동남쪽, 그다음에 동경 132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동쪽으로 132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도와 경도의 체크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간을 표현할 때요. 우리가 이러한 시각이라든가 시간 또는 뭐 경도와 위도, 또 거리와 길이에 대한 즉 용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단어가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풀 때 그 단어에 대한 핵심, 단어에 대한 뜻 이런 것들은 문제의 뜻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자, 첫 번째 단어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뭐 시공간을 이용해서요. 즉 거리라든가 또는 위치를 표현할 때 우선 요새 사용하고 있는 게 GPS라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군사에서 군사적인 용법으로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뭐 실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또는 핸드폰에 보면은 친구 찾기 네, 이런 것들 다 GPS로 표현을 하는데 즉 사람을 위치를 파악할 때 이렇게 GPS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문제 하나 드릴까요? 사람을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할 때는 GPS가 최소한 몇 대가 있어야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세대입니다. 왜 세대인지는 아시죠? 즉 3차원이죠. 가로, 세로, 높이. 즉 X축, Y축, Z축. 즉 한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GPS가 세대가 있어야 된다. 그림 문제에 만약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GPS가 이렇게 세대가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GPS는 사람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해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물체 운동의 표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물리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리에 대해서 즉 스칼라라는 단어와 벡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칼라, 벡터 또 용어네. 근데 혹시 수학에서 벡터라는 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자, 스칼라라는 것은요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물리량이다. 물리량 그냥 측정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다 스칼라입니다. 즉 길이 몇 센치죠? 10cm 20cm요. 자, 온도는 몇 도? 10도, 25도요. 자, 이렇게 숫자만을 나타내 주는 것들이 다 스칼라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